영애는 아빠의 학대가 익숙했어요. 아빠가 때리면 잠깐 참으면 그뿐이에요. 아픔을 참고 나면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오거든요. 배가 고프면 물을 마시며 버텨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애에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어요. 차디찬 방바닥에 온기를 넣어주고 처음 먹어보는 따뜻한 닭백숙을 건네주는 사람. 물 대신 도시락을 싸주고 술주정뱅이 아빠에게서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 그렇게 나의 엄마이자 사장님이자 구세주인 해숙이 영애에게로 왔어요. 사장님이 없는 세상은 영애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돌팔이 무당의 말을 영애는 믿고 싶었어요. 여기를 나가서 사장님에게로 가야겠다. 뛰쳐나간 순간 달려오는 자동차 한 대. 꽝. 영애는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영애는 병원에서 노부부를 발견해요. 할아버지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 할머니는 이식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태였지만 기증자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슬픔의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영애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에서 해숙과 낙준이 겹쳐 보여요. 영애는 할머니에게 이식을 해주기로 결심해요. 두 사람은 수술대에 올랐고 수술이 시작됐지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은 깨어나질 못했어요. 영애는 해숙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에 깨어나지 않는 걸 택한 걸까요? 영애는 뇌사 상태로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 증상으로 장기를 기증해준 영애의 성격이나 습성, 기억이 전해진 상태로 낙준에 의해 구해졌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소미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이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소미는 해숙이다 관점에서 드라마를 보고 리뷰를 진행해왔는데 모든 뇌피셜이 무너졌던 5화, 6화였어요. 해숙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소미의 소멸이 아닌 깃털보다 가벼운 눈물 한 방울이네요. 그래도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천국보다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는 드라마 이슈입니다. 소미는 중도 하차가 아닌 마지막 회까지 같이 갈 건가 봐요. 뇌피셜이 틀려서 오히려 좋네요. 예쁜 소미를 끝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꽝피셜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소미의 정체에 대한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소녀는 해숙과 영애하고만 노는데 소미와는 잘 어울린다. 둘 소미에게서 영애가 보이지만 영애는 아니다. 3소미는 해숙을 좋아한다. 4소미와 영애는 둘 다 천국과 지옥,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 5 짜장 짬뽕 만두는 소미에게서 다른 냄새를 맡는다. 소미에 대한 의문점을 정리하면 할수록 소미가 해숙이 아니면 영애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영애와 소미가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소미가 영애일 수 있는 방법? 영애가 소미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고 소미는 셀룰러 메모리 증후군 증상인 상태로 천국에 오게 된 게 아닐까요? 소미가 기억을 점차 찾아가면서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고 영애의 뇌사 상태를 알게 된 해숙은 이제 그만 돌아가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며 설득을 해서 영애를 돌려보내지 않을까요? 천국에서는 영애가 언니 같지만 현실에서는 소미는 할머니고 영애가 깍듯이 모셔야 하는 나이일 것 같아요. 그렇게 소미는 영애에게 해숙을 대신하여 가족이 되어주며 새로운 인연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설에 상상력이 폭발하고 있지만 자제하고 조금씩 풀리는 소미의 정체에 대한 떡밥을 기다려볼게요. 이렇게 소미의 정체를 파헤쳐가는 동안에도 천국에서는 많은 일이 생겼네요. 해숙은 소미에게 음료수를 사주려고 자판기로 가지만 결제가 안 돼요. 자판기가 돈을 먹었다며 두드리고 심지어 돌로 자판기를 박살내려고 하죠. 그 순간 하늘에서 포도알이 떨어지고 포도알이 6개가 채워져 해숙은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당황한 낙주는 센터장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돼요. 지옥에서 해숙은 다양한 흉악범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요. 해숙은 지옥 입구에서 미분류 대상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애를 만나게 되죠. 영애는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미분류자 상태에서 화탕지옥, 발설지옥, 한빙지옥,
중압지옥, 규환지옥, 초열지옥, 신지옥 등을 보며 지옥의 무서움을 느끼게 되죠. 미분류 대상자는 죄의 무게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 게 지옥의 룰. 50 이상이면 지옥, 이하면 천국이죠. 해숙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에 올라가지만 50이 나와요. 해숙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떨어져요. 그 순간 50이었던 무게는 49.995를 가리키죠. 깃털보다 가벼운 차이로 해숙의 천국행이 결정되죠. 이제 영예의 무게를 잴 시간. 영예는 무게가 정지였어요. 저울이 고장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지만 해숙과 함께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낙준도 해숙을 구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지옥으로 왔어요. 낙준은 염라에게 해숙이를 찾아 같이 천국으로 가겠다고 말해요. 염라는 지옥 종류를 모두 체험하면 돌려보내주겠다고 시험을 하죠. 낙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규환지옥으로 뛰어들죠. 눈을 떠보니 낙준은 천국이었어요.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현실 불가능이니까 드라마겠죠? 그렇게 낙준, 해숙, 영애는 천국에 무사히 돌아옵니다. 해숙은 영애인 척했던 소미에게 화가 나 찾아 나서요. 그 시간 소미는 천국지원센터에 가서 해숙 대신 자신이 지옥에 가겠다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죠. 지금까지 소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안 나와서 다른 사람들은 소미를 인식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틀렸더라고요. 소미가 천국지원센터 사람들과 신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으니까요. 천국지원센터에서도 소미의 신원이 신원미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애도 신원미상으로 나오죠. 해숙이 3화에서 영애의 신상을 조회했을 때 이승에 있지는 않지만 천국에도 없다라고 했었죠. 이번에도 역시 영애의 신상이 천국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영애는 지옥에서 천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회가 되지 않는 거죠. 소미도 마찬가지고요. 두 사람 다 뇌사 상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해숙은 소미에게 왜 영애인 척 했냐고 따져 묻죠. 소미는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영애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죠. 기억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외로웠을 소미가 보여서 안타까웠어요. 소미는 꿈에서 하와이로 연상되는 노을이 아름다운 해변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를 보게 돼요. 혹시 기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낙준을 따라 지상으로 내려온 소미. 그러던 중 꿈에서 본 하와이 풍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여자가 프린트된 셔츠를 입은 남자를 보게 되죠. 한편 해숙이네에는 생전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어요. 반가움도 잠시 시어머니는 자기 집 드나들듯 들어오고 해숙의 살림을 이리저리 만지며 지적을 하셨죠. 살아생전에도 해숙을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는 천국에서도 그대로였어요. 낙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해숙.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시어머니는 늦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시죠. 쓸쓸히 돌아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던 낙준은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 해숙에게 서운함을 느끼죠.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부 갈등은 끝이 없나 봐요. 남의 편인 남편은 죽어서도 시어머니 편을 드나 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지 못한 영애에게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상대는 바로 센터장님. 영애의 사랑을 응원하고 싶은데 그러면 영애가 죽어서 천국에 안착해야 하잖아요. 응원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네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고 다음 화도 드라마 이슈와 함께해요.